우리가 음식을,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의 기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 이것 하나만 이해하고 가져가셔도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액을 보충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의사 김상태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그 음식을 피하는 법, 그리고 그 음식이 몸에 좋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피하세요가 아니라 왜 나쁜지 그 근원적인 원리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Cell Metabolism이라는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초가공 식품이 위주가 되는 식단을 주고요. 다른 한 그룹에는 비가공 식품이 주가 되는 식단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먹였냐면 3주 동안 먹였고요. 3주. 그 다음에 3주를 먹인 다음에 12주를 쉬고요. 12주를 쉬고 나서 이번에는 바꿔서 다시 3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가공 식단을 먹던 그룹은 3주 먹은 다음에 12주 쉬고 비가공 식단을 먹었고, 처음에 비가공 식단을 위주로 먹던 그룹은 3주 먹고 그 다음번에는 초가공 식품을 먹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교차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모든 참가자들이 이 식단도 먹어보고 스스로가 대조군이 돼서 다른 식단도 먹어보고 하는 거니까 더 확실하게 식단의 영향을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초가공 식품을 위주로 먹었던 그룹에서 FSH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자의 고환에서 정자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혈액 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아시다시피 남성 호르몬이죠. 요새 상남자, 마초적인 사람을 테토남, 테토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테스토스테론에서 테토 따온 거죠. 그리고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했고요. 정자의 운동 능력이라는 것은 임신 가능성을 좌우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초가공 식품 집단에서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과 체지방이 증가했습니다. 초가공 식단에서요. 그리고 혈액 내 리튬 농도가 감소했고요. 리튬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치매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체내 리튬 활용성이 떨어지면 기분장애나 기억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초가공 식품 위주로 먹은 집단에서 우울감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불과 3주 동안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었더니 몸에서 이렇게 나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니 일부러 많이 먹였으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초가공 식품의 칼로리 비중이 77%였고요. 이 중 초가공 식품이 아닌 비가공 식품의 비중은 한 5%였습니다. 비가공 식단의 경우는 비가공 식단의 비중이 한 55%였고 초가공 식단은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중간 정도 가공된 거, 약간 가공된 것도 있으니까 초가공 식단의 비중이 중요한 거죠. 여기선 초가공 식단이 77%였고 여기는 1%였다는 거. 그리고 대다수는 여기는 비가공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25%에서 50%를 초가공 식품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더 먹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70% 이상을 초가공 식품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70년간 인류의 정자 수가 무려 60%나 감소한 원인이고요. 정신질환, 우울증이 늘어난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무려 1천만 명을 조사하였는데 초가공 식품의 섭취가 많을수록 우울증, 불안, 정신장애 발병 위험이 48%에서 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가공 식품이 나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쁠까? 단순히 방부제, 합성 감미료, 발색제 같은 게 들어가서 나쁘다고 알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식습관을 못 바꿉니다. 초가공 식품이 정말 나쁜 진짜 이유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식품을 먹는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의 기억을 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 하나만 이해하고 가져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물이 이렇게 땅에 건조한 땅에서 자란다고 할게요. 거기서 이렇게 땅속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서 자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무엇일까? 수분이 부족한 지역에서 땅속 깊숙하게 뿌리를 파고 들어갔어요. 뭐 1m라고 할게요. 그럼 땅 속에 있는 수분을 강한 힘으로 쫙쫙 빨아들였겠죠. 안 그래도 수분이 별로 없는 곳에서 생존하려면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수분을 강력한 힘으로. 그래서 그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줄기에 보내서 영양을 주고 그 줄기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생존해온 게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의 뿌리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도 이 식물의 뿌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기억 그대로 작용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예로 든 식물은 감초인데 감초는 사막 접경지에서 나고요. 그래서 감초를 먹으면 감초가 생존해온 방식, 그 기억을 먹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그게 감초가 생존해온 방식이고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혈압이고 좀 마른 사람이 먹으면 기운도 좀 나고 소화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분을 쫙쫙 빨아 모아서 배출하지 않는 그 기운이 너무 강력하면 오히려 붓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수분을 너무 틀어 막다 보니까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인 사람은 안 먹는 게 좋고 평소 잘 붓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맞겠죠. 또 감초랑 생긴 게 비슷한 식물이 황기가 있어요. 황기도 이렇게 뿌리가 1m까지 자라고 주로 건조한 지방에서 자라는데 그럼 황기랑 감초랑 똑같냐? 똑같지는 또 않아요. 둘 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쫙 끌어올려서 기운도 나게 하고 하지만 황기는 그 단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초처럼 완전히 치밀하지가 않고 뿌리 한가운데 약간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황기는 먹었을 때 기운을 쫙 끌어올려서 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리를 탁 틀어 막아요. 땀이 줄줄 새는 건 막아줘. 그렇게 해서 수분 배출을 막지만 소변 쪽으로는 막지 않고 오히려 소통시키고 이뇨시켜서 붓기가 생기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감초랑 비슷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다른데 다 그것이 스스로 자연에서 생존해온 방식이다. 황기는 감초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소통 능력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덜 건조한 데 살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씨앗을 먹는다. 씨앗을 먹을 때는 씨앗의 성질이나 기억이 뭐냐? 일단 씨앗은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인체로 들어갔을 때 인체의 상부 쪽에 가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씨앗의 또 다른 기억은 뭐냐면 땅속으로 파묻혀야 싹을 틔울 수 있어요. 그렇게 생존해 온 게 씨앗의 기억이에요. 땅속으로 파묻히지 못한 씨앗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씨앗은 수천 수만 년 동안 땅에 파묻혀서 생존하고 후손을 남긴 그 정보와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먹으면 대체로 인체의 상부 쪽으로 가서 기운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결명자,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거나 가려울 때 결명자 먹으면 눈의 열기를 내려가서 눈이 시원해지고요. 토사자, 요거 새삼시인데 노안에 좋고요. 우방자, 목에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을 식혀주고요. 차전자, 기침과 가래를 멈춰주고 나복자, 이건 무시인데 소화제예요. 위쪽으로 가서 음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씨앗의 성질과 기억을 알아봤는데 씨앗처럼 가벼운 게 또 뭐 있냐? 꽃이에요. 꽃. 그래서 꽃도 대체로 인체의 상부로 가서 작용을 하는데 가벼우니까 꽃의 기억은 뭐예요? 이렇게 확 개화하면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꽃은 인체의 상부로 가서 기운을 흐트려뜨려요.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두통 있을 때 국화나 캐모마일티 같은 꽃차를 먹으면 좋고 금은화, 코로나 때 유명해진 목 통증이 심할 때 그 금은화가 염증을 잘 식혀줍니다. 그리고 목련꽃, 시니라고 하는 본초인데 비염에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덩굴 식물이 있죠. 덩굴 식물들은 줄기가 이렇게 막 덩굴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덩굴식물이라고 하는데 소통을 잘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뇨 효과가 있고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덩굴식물이 이제 한의학에선 갈근이라고 하는데 감기 걸려서 근육통 있고 목 뒤 뻐근하고 등 뻣뻣하고 모한 있을 때 갈근이 들어간 갈근애기탕 같은 걸 먹으면 그걸 풀어주죠. 그리고 술 먹은 다음 날에 덩굴식물은 아니지만 콩나물 해장국 같은 거 먹는 게 그 소통 능력 때문에 이뇨 효과 때문에 먹는 거예요. 과일 중에 덩굴식물
동물은 수박인데 과일은 원래 이뇨작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박이 이뇨 효과가 으뜸이죠. 왜냐면 수박은 덩굴식물이기까지 하니까 그런 겁니다. 뭐 수박의 특정 성분 때문에 이뇨 효과가 좋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성분이 있는 음식들이 다 이뇨 효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덩굴식물이라는 소통을 잘 해온 기억을 가지고 있는 수박이기 때문에 특히 이뇨 효과가 좋은 겁니다. 자, 동물의 고기는 어떨까요? 육상동물의 고기는 당연히 먹으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돼요. 그 고기라는 게 육상에서 중력을 이기면서 근육을 발달시켜 온 동물들의 고기니까 그런 겁니다. 자산하는 동물,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 유즙 분비에 도움이 되고요. 닭은 기초 체온이 40도가 넘으니까 인체에 들어가서도 따뜻하게 작용하고, 한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얘네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물에서 생활하니까 상대적으로 근육을 만들어주는 효과보다는 소통 능력이 좋은 고기들이에요. 우리가 보디빌더들이 막 근력 운동하고 삶은 계란이나 고기를 먹지 생선을 먹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속이 꽉 찬 육지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는 우리가 대파나 양파 같이 속이 좀 숭숭 뚫려 있는 식물을 같이 먹어주면 덜 느끼하고 소통이 돼서 좋은 거고, 한편 생선을 먹을 때는 대파나 양파 같은 거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생선 자체가 소통 효과, 순환 효과가 있는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식품은 그 식품이 유래한 생명, 그 생명이 생존해온 방식,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억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곧 식품의 효능이다. 그리고 이 효능의 방향성이 좀 세다면 그건 바로 약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럼 초가공 식품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알면 지난 70년간 인간의 정자수가 60% 감소하고 우울증, 정신질환 발병률이 왜 그렇게 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초가공 식품은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예를 들면 방부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을 화학적으로 분리하고 합성해서 만듭니다. 색깔을 내는 발색제, 향을 내는 첨가제, 이렇게 합성된 물질에는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연에서 재생산을 해본 기억, 후손을 남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수확할 때 벼를 일부 남겨서 그 다음에 땅에 뿌리면 벼가 다시 자라나죠. 수박 먹고 씨를 밭에 뿌리면 수박이 다시 자라나요. 닭이 낳은 달걀을 안 먹고 품게 놔두면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하죠. 우리가 수천 년간 먹어온 모든 식품은 모두 스스로 재생산해서 후손을 남긴 기억이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에요. 그런데 초가공 식품은 자연에서 재생산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초가공 식품은 가만히 냅두거나 땅에 심는다고 거기서 새 생명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얘네들한테는 재생산의 기억이 없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얘네가 가진 기억은 무생명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공장의, 기계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초가공 식품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한다? 당연히 생식 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게 걔네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또 초가공 식품은 자연에서 생활해 본 기억이 없어요.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외부 세계를 접해본 기억이 없고 생명이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한 의욕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합성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식물이 햇볕을 보고 가지를 뻗었던 기억, 소가 풀을 뜯은 기억, 돼지가 새끼한테 젖 먹인 기억, 이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으면 어떨까? 감정이 둔해지거나 의욕이 떨어져요. 의욕 저하, 무기력, 우울감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초가공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니까.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초가공 식품의 종류,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아실 거고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밀키트,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고, 그 안에 각종 화합물, 방부제, 발색제, 인공향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죠.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카제인, 유당, 글루텐, 말토덱스트린, 고과당 옥수수 시럽, 경화유, 향미 강화제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으면 초가공 식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재료 목록을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식품을 딱 봤을 때 원재료의 형태를 알기 어려울수록 가공이 많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스팸 캔을 뜯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고기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참치캔 뜯으면 이게 참치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묵은 어묵 보고 이게 생선
살이라는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더 가공이 된 겁니다. 그런 경우. 더 나아가서 과자는 예를 들면 뭐 사과 주스는 그 안에 사과가 없단 말이에요. 사과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와 사과 향을 내는 첨가제가 있을 뿐이죠. 젤리는 뭘로 만들었는지 알기 어렵고 색깔은 막 화려해.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초가공 식품이죠. 일상에서 초가공 식품을 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액상과당이랑 과자 안 먹기, 그리고 양산된 빵, 양산이란 건 대량 생산, 베이커리 같은 데서 갓 구운 빵 말고 전국에 유통되는 빵, 그런 것들을 안 먹기, 그리고 라면이랑 아이스크림 줄이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애들 있는 집에서 이제 달달한 음료수들 구비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애한테 물하고 우유 빼고는 어떤 음료도 먹이지 않아요. 그거 안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식사를 차리는 것은 굉장히 그 자체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뭐 밀키트나 라면 같은 걸 먹는 것을 다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당 음료수는 그거 안 먹는다고 번거로울 게 하나도 없고 큰일 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액상과당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부터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제로 콜라는 괜찮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로 콜라도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많이 가공된 음료예요. 인공설탕이니까. 설탕이 아니니까 당장 혈당을 올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인공적으로 합성된 인공설탕의 기억을 먹는 거니까 우울증, 정신질환, 무기력증, 정자수 감소, 정력 감소에 영향을 주겠죠.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에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써온, 투쟁해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그 기억을 먹는 것이고 음식마다 각자 생존해온 방식이 달라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운을 끌어올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액을 순환시키고 변비에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땀을 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땀을 덜 나게 하고 소변을 더 나가게 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대체로 음식일수록 그 방향성은 다소 완만하고 그 방향성이 강한 것은 약초, 약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가공 식품은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쓴 기억이 없다. 차가운 공장의 기억만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식력을 떨어뜨리는 게 당연하다. 생식해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리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스스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욕을 내본 기억이 없으니까.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합성시켜서 탄생시킨 게 초가공 식품이니까요. 이것이 초가공 식품의 문제를 인식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점이에요. 초가공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만드는데 영상 만들기 전에 일단 유튜브를 다 찾아봐요. 뭐 제가 남이 이미 한 얘기를 또 하는 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초가공 식품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초가공 식품 나쁘다, 초가공 식품 알아내는 기준, 그리고 나쁘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뭐 방부제 많고 뭐 인공적인 감미료 많아서 나쁘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인공적인 거 나쁘니까 나쁜 거구나, 좀 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관점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식품과 그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제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난임 때문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도 많아요. 초혼 연령도 올라가기도 했고요. 일상에서 초가공 식품만 배제해도 난임 부부들 임신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자연에서 생존해온 기억을 담고 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기억을 내 몸의 일부로 만든다는 것이다. Every food carries a memory of survival, and by eating, we make that memory part of us. Every food carries a memory of survival, and by eating, we make that memory part of us.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